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재테크 고급 정보를 얘기해주는 북두칠성입니다. 2020년 7월 28일 화요일 59번째 시간은 한남 뉴타운 중에서 한남 2구역에 대한 그 개발 현황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헤럴드 경제신문에서 한남 2구역과 관련된 뉴스가 이제 한남 2구역 임대주택 30% 비율 적용 유력 이러한 이제 기사가 뜬 바가 있었습니다. 관련된 기사를 한번 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사입니다. 헤럴드 경제에서 한남 2구역 임대주택 30% 비율 적용 유력 해서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 소셜 믹스 방안을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라는 말이고, 8월 말까지 사업시행 인가 신청은 물 건너갔고 9월부터 달라진 임대 비율 상한선이 적용이 될 것이다 라고 하고, 공공재개발 인센티브 가능성은 변수다 라고 이제 헤드라인 메시지들이 있고요.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은 강북의 노른자 입지 중 한 곳으로 꼽히는 한남 2구역 정재개발 사업이 오늘 9월부터 적용되는 최대 30% 비율의 임대주택 공급 상한선을 적용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될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 발표에서 공공 재건축 재개발 시 용적률 등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검토되는 점은 향후 주목될 변수로 점쳐진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7월 14일 건축위원회를 열어서 한남 2구역 조합이 지난달 신청한 건축심의안에 대해서 내용을 보완해서 자료를 다시 제출하라고 의결했다. 소형 임대주택의 환경 개선 및 소셜 믹스 방안 등을 추가로 조합 측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라고 합니다. 건축심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 인허가에 앞서서 도시미관과 공공성 확보 등을 따져보는 절차로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기 전 가장 중요한 단계로 꼽힌다. 서울시의 다음 건축심의는 내달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다. 내달 중순 8월 11일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비업계의 관계자는 다음 건축심의를 통과하더라도 물리적으로 8월 말까지 사업시행 인가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새로운 임대주택 상한선 규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런 표현은 정비업계 관계자라고 일단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기자가 정비업계 관계자를 인터뷰해가지고 했는지 약간 퀘스천이긴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건설 비율 상한선을 높이는 내용의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9월 사업 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재개발 단지부터 적용된다 라고 했고요.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브라브라 이렇게 퍼센티지 얘기가 나오는데, 보시면은 사실상 재개발 임대주택의 비율은 최대치인 30% 적용이 유력한 상황이다. 한남 2구역은 단군 1에 브라브라 있고 여기에 주요 장점으로 꼽힌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재정비위원회를 열어서 한남 2구역을 최고 14층에 총 1537가구 규모 이렇게 의결한 바 있다. 당초 조합원분과 임대를 제외한 일반 분양분이 400가구에 달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달라진 임대 비율을 적용받을 경우 기존안보다 일반 분양 물량이 더 줄어들 공산이 크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오늘자 기사에 뜬 한남 2구역 임대주택 30% 비율 적용 유력이라는 내용이 이제 기사 내용이었었고요. 한남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 촉진계획 대비 현재 이제 촉진계획 변경을 한번 했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임대가 238세대고요. 분양 세대수가 1299세대고 총 세대수가 그러니까 임대와 분양을 합치면 1537세대가 됩니다. 238세대면은 전체 1537세대 중에서 17% 정도가 이제 임대 비율입니다. 조합원 수는 뭐 약간 변동성은 있지만 뭐 한 900여 명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남 2구역에 대한 이제 사업의 어떤 히스토리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뭐 이렇게 이제 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공청회도 이제 실시를 했고, 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서울시 도시재정비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된 것이 작년도 9월 16일 날 됐습니다. 이때 이제 촉진계획이 변경 인가를 받게 되면서 이렇게 이제 세대수가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픽스가 이제 됐다는 얘기고요. 분양 세대수가 1299세대인데 그 중에서 이제 중대형이 한 22% 내외 되고 33평형 정도가 이제 한 46% 정도 되고 나머지 42% 정도가 이제 중소형 위주로 이렇게 이제 세대수가 이제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교통영향평가가 올해 4월 7일 날 이제 통과가 됐고요. 교육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가 이제 좀 진행이 될 필요가 있고, 또 건축심의가 1차적으로 지난 7월 14일 날 실시가 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단지 조성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태원역에서 내려오는 앤틱 가구 밀집 지역 이쪽을 이제 1단지 여기가 이제 보강초등학교가 있죠. 그리고 3구역 쪽과 맞물린 우사단로 이쪽을 2단지 여기를 이제 보강로길을 이제 3단지 이렇게 블락 개념에서 이제 구분도 해놨단 얘기고요. 한남 2구역의 이제 건축 배치 이제 개념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태원역에서 내려오는 이제 A블락 또 이렇게 여기 폴리텍 대학교 삼거리에 있는 이쪽에서 바라보는 B블락 또 3구역과 4구역으로 내려가는 이 C블락 이렇게 이제 돼가지고 각각의 A 에어리어, B 에어리어, 뭐 C 에어리어 별로 이렇게 건축에 대한 어떤 그 용적률 층고가 반영이 된 이제 조감도 모양 같은 것도 있습니다. 최종 픽스가 된 그림들은 아닙니다. 건축 심의가 통과가 되어야지 이제 최종 픽스가 이제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남 2구역 건축 심의가 이제 지난 7월 14일 날 진행이 될 때, 건축 심의를 이제 검토할 때 무엇을 중점적으로 이제 봐야 되는지,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첨부 한글 파일을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퀵하게 이제 넘어갈 건데요. 건축 심의 시 그 검토를 할 때 무엇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느냐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심의 신청 내용이라는 것이 있고 건축 개요 같은 것이 있습니다. 뭐 용적률 한 200% 정도 되고 건폐율은 한 30% 정도 되고 뭐 지하 5층에서 지상 14층 정도로 한다. 그래서 2009년도 10월 1일 날 재정비 촉진 계획이 결정이 됐고 또 이렇게 공공건축가 선정이라든가 또 촉진 계획 변경 같은 거 할 때 이제 심의 경관 심의 같은 것이 이제 보류가 됐었다가 이렇게
19년도 9월 달에 촉진계획 변경과 관련된 것이 이제 수정 가결되면서 그해 작년도 11월 7일 날 이제 촉진계획 변경 결정이 됐고, 또 올해 4월 달에 교통영향 평가가 통과가 됐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 심의를 할 때 중점적으로 봐야 될 내용들이 이제 건축 분야에서는 건축 계획의 적정 여부를 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특별 건축구역 지정 목적 및 취지에 맞는 건축 계획이 되어야 하고, 대지 지형의 레벨 차이로 인한 보행 동선 계획의 적정성도 봐야 된다. 그리고 한남 3구역과의 경계부 및 보강로 변해서의 건축물의 경관 및 접근성을 고려한 인면 계획의 적정성, 이러한 것을 이제 중점적으로 건축 심의 때 검토를 해봐라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9월 16일 날 이제 나왔던 얘기로서 공공건축가의 설계안이 건축 심의 등 향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아파트 배치의 방향은 기존 지형에 순응하고 기존 도로책의 흔적을 남기고자 하는 이러한 한남 뉴타운의 변경 지침에 따른 계획안으로 각각의 단지별로 다른 공간이 창출되도록 다양한 배치를 도입해라. 또 면적부 간의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주택들이 도로변에 직접 접해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므로 좀 해소 방안 같은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2-1 획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해라. 또 2-2 획지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이제 건축적 이미지가 나타날 수 있어야 되겠다. 2-3 획지는 뭐 어떻게 돼야 되겠다. 이러한 내용들이 한남 2구역에 이제 그 건축 심의를 진행할 때 중점적으로 이제 살펴봐라, 뭐 그런 내용이란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건축 심의를 이제 진행을 했는데 7월 14일 날 이제 그 결과를 살펴보게 되면은 건축 심의에서 일단 보완해서 다시 한번 재상정을 해라 라고 이제 된 내용인데, 이 건축 심의 결과가 어떤 내용인지도 한번 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DF 파일을 잠깐 살펴보면 보시면은 건축적 측면에서 몇 가지 의미 있는 것 정도만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1조 등의 높이 제한 완화 등 법령 완화를 통하여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하는 목적 및 취지에 맞도록 계획을 이제 해야 될 것이고, 대지 레벨 차이가 심한 구릉지 경사지 형태로서 각 부분별 단면 상세를 충분히 검토해서 단지 내 환경이 개선되도록 검토해라. 그리고 소형 임대주택의 환경 개선 및 그 소셜 믹스 등을 고려해서 계획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와 있고요. 2-2 블록 가로변 아파트 배치는 서향을 지향 이제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2-2) 블럭은 남북 간 통경축 확보, 그 다음에 구조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방제, 조경 이런 것은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건축 심의 결과 이제 수정 보완이 필요한 내용들을 이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북두칠성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본 바로는
크리티컬한 어떤 그 보완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한 두세 개 정도는 조금 더 신경을 쓰면서 이제 건축심의 자료가 이제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서울시에서 얼마나 이 까탈스럽게 인허가 내용을 이제 살펴볼 것인지에 따라 가지고 건축심의 통과 여부도 이제 좀 변동성이 있어 보이는데, 빠르면은 이제 8월 11일로 이제 좀 예정되어 있는 두 번째 건축심의에서 통과가 될 가능성도 다분히 뭐 기대해 볼 만도 할 것이고, 과거 한남 3구역 건축심의가 7번 만에 통과가 된 뭐 사례에서도 보듯이 서울시가 까탈스럽게 이것을 보게 되면은 8월 11일에 이제 건축심의가 뭐 꼭 통과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장담할 수만은 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은 8월 11일 충분히 한번 통과가 될 가능성 기대를 해 볼 만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간단하게 이제 저의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보면은요, 일단 뉴스에 뜬 임대 비율 30%를 이제 한남 2구역에 적용하는 것이 유력하다라는 그 기사와 관련돼서 현재 17%인데 향후 최대 30%까지 증가될 가능성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임대 비율을 30%까지 드라마틱하게 만약에 올리겠다라고 하면 서울시 주거 공급 계획상 임대 비율만 급격하게 상향을 시키게 되면은 한남 2구역 사업 자체가 굉장히 이제 바틀력이 걸리게 되면서 사업 진척이 안 되면서 정부 차원에서의 그 주택 공급 계획에 악영향이 이제 발생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가 있고요. 임대 비율을 만약에 좀 상향을 시키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용적률이라든가 층고 즉 세대수 그런 부분에서 이제 혜택을 좀 이제 인센티브를 좀 주게 되면서 임대 비율 상향을 시키는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할 수도 있는데, 한남 2구역, 한남 뉴타운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남산의 어떤 조망, 고도 경관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남 뉴타운에서 이 용적률이라든가 층고 부분에서 어떤 추가적인 혜택 혹은 인센티브 혹은 완화 그런 것을 시켜주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번 유추를 해 본다면 임대 비율이 이제 상향이 소록된다 하더라도 플러스 5% 수준 정도의 어떤 뭐 미미하다라고 할까요?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이제 싶고요. 이렇게 임대 비율이 상향이 된다 하더라도 용적률과 층고 측면에서 5% 플러스 5% 정도에 상응하는 정도의 약간의 인센티브 정도는 뭐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임대 비율이 상향이 안 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 서로 임대 비율이 상향이 된다 하더라도 플러스 5% 정도의 이제 미미한 수준 정도로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경우에라도 어떤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인센티브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향후 이제 한남 2구역의 사업 일정과 관련돼서는 8월 11일 건축심의 통과를 기대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심의가 통과가 되면은 이제 교육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진행이 끝나야지 사업시행 인가를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내일이 이제 특별한 이제 어떤 이슈 없이 비교적 원만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사업시행 인가는 내년도 2021년 중후반 그 정도에 이제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북두칠성은 예상을 합니다. 이상 한남 2구역의 개발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이상 2020년 7월 28일 부동산 재테크 고급 정보를 얘기해주는 북두칠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